안녕하세요, 파이어죠. 대파입니다. 빠마입니다. 오늘은 있어도 없어도 고민인 집 다음으로 차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해주세요. 뿅뿅. 대파님, 네. 한동안 어디 갔었어요? 좀 바빴죠? 왜 바빴나요? 뭐 여기저기서 좀 연락이 와서 조금 바쁘게 지냈습니다. 아, 그랬군요. 저한테도 연락이 와야 될 텐데요. 음, 오늘은 차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기로 했잖아요. 네, 차에 대해서. 차 사요? 마요? 뭐, 말해야죠. 마요? 말해야죠. 그러니까 차라는 게, 당연히 있으면 편하고, 없으면 돈이 절약이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시각적으로 숫자로 계산을 해봐서 나오는 숫자 결과물이 얼마나 피부에 와닿고 이 돈이 나중에는 얼마나 커지는 돈인가를 계산을 한번 해보면 그래도 내가 절약을 할 때 억지로가 아닌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차 없는 게 이익이다. 돈 모으려면 차를 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얼마를 모을 수 있고 차를 샀을 때와 안 샀을 때 뭐 이런 거를 비교해 주실 건가요? 네. 이게 뭐 미래는 모르는 거죠. 내가 만약에 뭐 2천만 원 차를 사려고 모았던 2천만 원을 그대로 들고 가면 10년, 20년, 30년 후에도 그냥 2천만 원일 수도 있고, 뭐 투자를 잘해서 이게 3천이 됐다가 4천이 됐다가 이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상 가능한, 그리고 어느 정도 평균에 기반을 하는 그런 투자 수익률로 했을 때 얼마의 돈이 나중에는 되느냐. 내가 지금 안 쓰면 이 안 쓴 돈이 나중에 나에게 크게 도움이 돼야 그쵸. 내가 절약하려는 의지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참았는데 나중에 적어도 음. 뭘로는 돼가지고 돌아와야지. 보통은 물가 상승률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 나중에 그 돈은 푼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차라리 지금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쓰면 뭐 나중에는 그 푼돈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푼돈도 없죠. 먹돈도 없고 푼돈도 없고. 그런 말이 가장 웃기더라고요. 네. 쓰면 뭐 나중에 누가 책임져 주나요? 그러니까요. 맞아. 그래서 먼저 이것을 보고 있는 구독자님이 만약에 35살이라고 가정을 하고 35살이면 뭐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파이어족이 된 경우가 꽤 많지만 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예, 맞아요. 그때부터 보통 준비를 하는 사람이 맞아요. 좀 많다고 봐요. 네. 근데 35이면 보통 차는 있더라고요. 그럼요. 요즘 제가 이것 때문에 약간 네. 찾아봤더니 요즘은 사회초년생 딱 되면 월급이 어느 정도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걸 차를 할부로 할 수 있으니까 바로 차를 사는 것 같더라고요. 차를 사야 남자들은 연애도 한다. 뭐 등등. 뭐 차가 네, 저도 차를 참 좋아하는데요. 네, 왼수네요. 그래서 35 구독자님이 35살이라고 가정을 하고 소형과 중형을 따로따로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해보고 이게 뭐 20년 후, 30년 후에는 얼마의 돈으로 되어 있느냐를 한번 알아보고 숫자로 한번 계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소형차와 중형차요? 네. 네, 그럼 딱 좋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이 되는 그 수익률은 그렇다고 은행금리에다가 할 수는 없고 네. 우리가 그때 읽어봤던 그 파이낸셜 프리덤이라고 하는 그랜트 사바티어. 네, 그랜트 사바티어의 그 내용이 그 수익률이 저는 수긍이 가는 수익률이고 실제로 제가 투자했을 때도 그거보다는 높게 나타나서 현재 평균적으로 보면 그래서 연 7%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35살인 당신이 소형차, 우리나라에서 소형차라고 하면 뭐죠? 아반떼와 요즘 잘 나가는 K3. 네네, K3 아반떼. 제가 이번 추석에 엄마한테 K3를 사드렸어요. 그러면서 알아보니까
기능들은 되게 좋아졌더라고요. 음. 소형차인데도 불구하고, 뭐 준준형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소형차임에도 불구하고, 통풍, 히터, 뭐, 그리고 이제 버튼 스타트 다 되고, 휠도 넣을 수 있고, 굉장히 차가 좋아져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더라고요. 근데 가격은 뭐 그래도, 한 2천만 원 네. 정도는 옵션을 좀 넣으면, 어. 그러니까 물론 취득세 이거 뺐어요. 네. 빼고도. 잠깐만. 네, 근데 옵션을 좀 뺀다고 하면 취득세 포함해도 뭐 한 2,000원 줘야 그래도 아반떼나 K3급 정도는 살 수 있죠. 네, 그래서 요건 한 2천만 원 정도를 잡은 거고, 그리고 이제 기름값은 네. 그래도 달에 15만 원 정도는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달에 15만 원. 그리고 보험료가 필요하죠. 네. 네, 그래서 보험료는 사람마다 다르고 내가 처음이냐 뭐 사고가 있냐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뭐 운전자 보험 10,000원씩 들었다고까지 포함을 해서 한 80만 원 정도 1년에 80만 원 이 정도로 한번 잡아봤어요. 그러면 소형차가 2천만 원 그리고 유류세가 달달이 15만 원씩 해서 1년에 180만 원 그리고 보험료가 1년에 80만 원 네. 요렇게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차가 있으면 우리가 주말마다 놀러도 가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네, 그게 더 문제죠. 만약에 안 가려고 이제 절약한다고 안 갈 거면 차를 왜 샀으면 가면은 돈이 드는 거 그게 문제죠. 네. 근데 그런 거 다 빼고 가장 기본적으로 차값하고 기름값하고 보험료만 넣은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거를 35살인 당신이 만약에 이거를 지금 안 사고 이 그랜트 사바티아가 얘기한 7%의 수익률에다가 넣었다고 놓고 계산을 해보면 네. 20년 후인 55세와 30년 후인 65세 때는 얼마가 되는지 그 차가 어떻게 불어났는지 네, 그걸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천만 원인 차값은 20년 후인 55세에는 네. 7,740만 원이 되고 30년 후에는 1억 5,020만 원이 되더라고요. 야, 2천만 원이. 그러니까 20년 때와 그 뒤로 10년은 네. 엄청 차이가 나네요. 복리에서는 20년 이후부터 30년, 40년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냅니다. 그걸로 뭐 노후자금 되겠는데요? 그죠?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유류세와 보험료는 유류세는 달달이 15만 원, 네. 보험료는 연에 80만 원씩 나가는 거잖아요. 요거를 또 연 7%로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이 유류세는 20년이 지나면 7,600만 원이다. 이거는 달달이 15만 원 내는 건데 아까 2천만 원 뭉치 내서 20년이 네. 지났을 때와 거의 비슷하죠. 네. 네. 그리고 30년이 지나면 1억 7,600만 원입니다. 와, 그 유류세요? 1억 7,600만 원. 유류세가. 네. 그럼 두 개 합하면 2억 넘네요. 네. 30년 지나면. 15만 원씩 달달이 계속 차를 유지했다고 봤을 때, 그러니까 그 돈을 계속 적금을 했을 때겠죠. 둘이, 네? 두 개 하면은 네. 2억이 넘어. 네, 2억이 넘어요. 네. 3억도 넘나요? 네, 3억도 넘어요. 그러니까. 와. 네. 또 있죠? 응. 보험료가 나와서. 그렇네요. 보험료가 나와서 보험료를 연 80만 원을 네. 7%씩 해서 20년이 지나서 보면 3,400만 원, 30년이 지나서 보면 7,800만 원이 됩니다. 와, 참 차가 차 하나, 소형차 하나. 좋은데 참 애물단지네요. 돈으로 봤을 때는. 돈으로 보면은 돈 먹는 하마라고 하는 표현이 왜 그 재무 상담가, 재무 뭐 설계사 사람들이 사회 초년생에게 차는 사는 순간부터 당신은 돈을 모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지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개를 합해서 35세인 당신이 차를 만약에 안 사고 그 돈을 20년간 7%의 수익을 내본다면 이게 1억 8,800이 되고 만약에 30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65세의 은퇴, 65세 때 30년 후로 보면 4억 700만 원이 됩니다. 이 차 한 대가, 차 한 대와 유지비가. 대단하죠. 그럼 이제 막 크루즈 가야죠. 오! 아니, 크루즈 가도 되죠. 그쵸.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젊었을 때 즐기고, 나이 들어가지고 그 돈이 있어봤자 뭐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간혹 있잖아요. 네. 근데 65세도 팔다리 아주 멀쩡하고 건강합니다. 멀쩡하죠. 네, 그리고 만약에 아프다, 그럼 돈 더 필요하죠. 더 필요하죠. 근데 이게
4억, 뭐 1억 8천 거의 2억 4억이 돈이 투자금이 굉장히 큰 게 아니라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유류세와 보험료는 계속 나가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평생 차가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형 차만 2천만 원 쓸 거를 내가 안 사고 이것만 그냥 목돈으로 묶어 놓는다고 해도 이게 뭐 예를 들면 7,700이나 1억 5천이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만 돼도 노후에 굉장한 목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을 차를 사는 사람들이 이때 이 20년, 30년 될 때까지 네. 한 차를 계속 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런 우리나라에서는. 없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 누가 차를 20년을 네. 타니까. 3년, 5년, 7년 이 정도는 거의 다 바꾼다고 봐야죠. 바꾸면 돈이 떠들잖아요. 네. 보통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사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정말 이 돈보다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진 않겠네요. 그러면 중형 자동차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소형이 이 정도인데 중형 기대되는데요. 중형은 뭐가 있죠? 중형은 소나타. 네. K5나 소나타 대표적이 되는 네. 이 정도의 차들은 2000cc로 그냥 좀 옵션을 많이 하지 않아도 3천만 원 정도는 필요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값이 3천. 그리고 유류세는 20만 원 잡았어요. 그냥 중형차니까 네. 최소한으로 다닌다고 보고 20만 원, 월에 20만 원 잡았고 보험료는 차가 조금 더 크니까 그냥 90만 원 잡았습니다. 1년에 90만 원. 물론 운전자 보험 월 10,000원씩 포함해서 네. 이렇게 잡았더니 이걸 계산을 제가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3천만 원은 20년이 지난 55세 때는 1억 1,600이 되고 와, 1,000만 원 차이가 1억이 넘네요. 네. 30년 후인 65세 때는 2억 2,800이 됩니다. 2억 2,800. 2억 2,800이요? 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놀랐던 유류세 부분이 네. 그러니까 적금으로 계속 들면서 복리가 되니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커지죠. 이거 이제 매달 달에, 내는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달에 20만 원씩 적금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20년을 넣으니까 요거는 1억이 되고 네. 30년을 넣으니까 2억 3,500이 됩니다. 와. 이야, 중형차는 그러면은 벌써 아까 전에 소형에 비해서 네. 지금 보험료는 하지도 않았는데 네, 보험료는 하지 벌써 않아요. 합계가 4억이 넘네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제 90만 원에 이거를 연봉리로 해서 해봤더니 20년은 3,800만 원, 30년은 8,800만 원 정도가 되네요. 자, 그러면 한번 더 해볼게요. 네, 네. 자, 35세인 당신이 중형차 3천만 원짜리를 사지 않고 20년, 30년을 이것을 투자를 했을 때 20년 후인 55세에는 2억 5,600만 원이 나옵니다. 3천만 원과 20만 원, 요 90만 원이 2억 5,600이 되고 30년 후인 88한 65세 때는 네. 5억 5천만 원. 5억 5,150만 원. 브라보. 노후 준비 끝났네. 65세 때 5억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죠. 안 되죠. 더 있어야죠. 하지만 이 5억 5천이 플러스 알파로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렇죠. 네. 내가 그냥 한 몇천만 원 정도, 2천, 3천 이렇게 하는 돈으로 모아놓으면 몇 억, 4억, 5억이 된다는 게 그렇죠. 막상 계산을 해보니까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웃긴 게 우리가 뭐 1억, 2억 되게 막 쉬운 것 같지만 정답은 10,000원, 20,000원에서부터 모아야 1억, 2억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뭐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 이야, 대단하네요. 그래서 차는 그렇다고 우리가 50세, 60세 뭐까지 계속 차를 사지 말아라, 타지 말아라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될 수 있으면은 차 사는 시기를 늦추는 것이 이 자산 형성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목표 금액이 있잖아요, 보통. 네, 특히 이제 우리는 파이어족 채널을 운영하니까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 본인이 세운 목표 금액이 있을 텐데 그 금액을 달성할 때까지는 차를 안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기 그죠. 들어보니까. 네. 그래서 뭐 이유는 많아요. 차를 사야 될 이유. 그럼요. 저희도 지금 수백 가지죠. 뭐 버스 타다가 뭐 늦게 나갔고 택시 타니까 그 그렇죠. 돈이 더 나간다 어쩐다 이런데 사실 차는 차값이랑 유류세 말고도 들어가는 부수로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죠. 엄청 많아요. 네. 제가 차가 없어 보이니까 네. 차가 없음으로써 발생하는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가 이제 상품 같은 거. 네, 그러니까 마트를 가잖아요. 네네네. 그럼 마트 가서 장을 볼 때도 차가 없으니까 이게 무거워가지고
고기 3kg 살 거 음. 600g 삽니다. 아, 믿기진 않지만. 아, 네. 근데 정말 우리가 들고 와야 되잖아요, 네. 손으로. 하지만 지하 주차장에 차가 있다면 제가 아, 생각해도 싫으면 되니까. 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용량으로 살 것 같거든요. 우리 네. 옆에 바로 트레이더스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얼마나 쟁여놓겠어요. 그렇죠. 그럼 그것뿐인가요? 쟁여놓으려면 큰 집 필요하죠? 맞네요. 집도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차는 늦게 사는 걸로.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돈을 계산을 해서 차를 살 것이냐 말 것이냐, 나중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이게 얼마가 된다. 이거를 계산을 했지만, 사실은 차를 내가 살 때 기준을 나의 전체 자산에서 이 차를 사는 2천만 원, 3천만 원이 내 전체 자산에서 몇 프로에 해당하느냐를 사실은 계산해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저는 봐요. 예를 들어서 네. 아까 파마씨가 얘기한 것처럼 자산이 어느 정도 형성되기 전까지는 차를 안 사는 게 좋다. 이 네. 말은 예를 들어 파마씨의 자산이 2억인데 지금 2천만 원짜리 차를 사려고 한다면 네. 파마씨의 자산에서 10%라는 돈을 깨서 차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파마씨가 20억의 자산가인데 2천만 원짜리 차를 산다는 거는 1%인 거죠. 내 자산에서 1%만 써도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내 자산에서 봤을 때 평균적으로 5% 정도, 5% 안쪽에서 차를 살 수 있다면 그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이 정도는 들고 사치가 아니다. 사치가 아니다. 네, 그 정도는 그런데 이렇게 10% 혹은 20% 자산이 1억도 채 되지 않았는데 차를 먼저 산다거나 이러면 돈을 모으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지금 차 얘기하니까 그 예전에 강연 들었던 존리 선생님 말이 생각나네요. 네. 네, 자기 회사에서 차가 없는 사람은 사장인 본인밖에 없다. 맞아요. 그리고 한국의 저도 대중교통이 놀랐어요. 그쵸. 대중교통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차가 왜 필요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저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렇게 부자인 분이 차가 없다니. 네, 필요 없다고. 네. 근데 저희도 지금 차가 없는데 올해 추석에 이제 엄마 차를 사주고 저희도 차를 하나 사려고 계속 벼르고 있는데 이게 자꾸 늦추게 되는 거예요. 싸져요. 차를 사면 차를 사는 순간부터 감가상각이 된다는 걸 아니까 맞아요. 이게 진짜 사야지 하면서도 투자한 돈을 빼려고 하니까 이 손이 잘 가지 않으니까 이게 참 뭐를 팔지? 이렇게 되니까요. 네. 이게 아직은 이거는 갖다 붙다 말이 많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은 상승장이 끝나지 않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쵸. 조금 더 있다가 팔아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그죠. 우리 계획이니까요. 네, 우리 계획이니까요. 맞아. 그래서 차를 당연히 안 사는 게 좋죠. 네. 차가 없는 게 자산 형성에선 당연히 도움이 되는데 이걸 기준을 어디다 잡을 것이냐를 봤을 때 여러분의 자산에서 내가 살려고 하는 이 차의 가격이 몇 % 정도 되느냐. 5% 안쪽이기를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게 더 적으면 적을수록 훨씬 더 좋겠죠. 그러면 그 정도는 그때 정도가 되면은 차를 사도 괜찮겠다. 네. 라고 저는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차를 타고 다녀야지 차에 끌려 다니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쵸? 돈 내려고 회사 다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저희 의견은 차를 최대한 늦춰서 사라. 네, 그리고 늦춰서 자기 사라. 자산의 5% 안쪽으로 될 때 사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인데요. 결정은 우리가 파이어존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각자의 몫이겠죠. 각자의 사정에 맞춰서 이걸 차를 살지 말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결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 또 봐요. 안녕. 차 사줘. 그래야지. 차 사줘. 그래야지. 차 사줘. 그래야지.